안녕하세요. 나비짱블리의 선한영향력 TV입니다. 오늘도 많은 선생님들이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과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2020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시 합격자 주주 선생님이십니다.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2020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시 합격자 주주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2020학년도 최신 트렌드를 몸소 경험하셨기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좋은 자료, 공부법, 현장 후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렸고요. 선생님께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찍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터뷰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은 임용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되신가요? 저는 대학교 4학년부터 임용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쭉 공부를 함으로써 총 2년 동안 임용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월별 공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 2월에는 개론, 3, 5월에는 강론, 6, 8월에는 문제풀이, 9, 10월에는 최종 모의고사 기간을 거치면서 강사분들의 커리큘럼을 따라 그대로 월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1년 동안 강사는 어떤 분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저는 첫 대학교 다니면서 첫 공부를 했었을 땐 실비아 킴이라는 강사분의 강의를 1년 동안 들었었고, 졸업을 하고 나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강론부터 민정선 교수님,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또 2차 관련된 강의는 임미선 강사님과 박수민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저희 때는 임미선 교수님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합격 수기를 보니까 민정선 네. 강사님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요새는 그래서 민정선 강사님이 조금 젊은 트렌드에 젊기도 하시고 또 요새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하고 있다 하셔서 많은 분들이 민정선 강사님을 수강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제가 꼭 민정선 강사님을 추천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본인에게 맞는 강사님을 찾아야겠지만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는 데 있어서 민정선 강사님이 꽤 괜찮은 분이다 생각이 들었긴 했습니다. 네. 그 강사님하고 듣는 그 수강생하고의 궁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한 분을 이제 듣기보다는 미리 보기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나한테 맞는 강사님을 선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추천하시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1차에서는 민정선 강사님의 웹지도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은 이제 문제풀이 반이 시작이 되면서 민정선 강사님이 개론이나 강론을 한 곳에 이렇게 총 집합을 했다고 하죠. 그런 책이 다 묶여져서 요약본 같이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나 다시 암기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을 참고하면서 검토할 수 있게 잘 요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본인의 마지막 공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터디는 선생님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스터디는 1차에서 이제 해설서, 지침서를 함께 전화로 읽으면서 하는 스터디를 했었고요. 또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저는 혼자 공부한 케이스여서 많이 외웠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캠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본인이 공부하는 그 상황을
캠으로 찍으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9명의 선생님과 함께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서로의 이제 동기부여도 얻고 또 선생님들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참 많이 위안도 얻고 그때 정서적으로 지지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캠 스터디도 했었고 또 이제 모의고사 기간에는 다른 강사분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서로의 중요도를 체크하면서 우리 강사님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다른 강사분들은 이것이 이번 시험에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시험에 맞는 문제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스터디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캠 스터디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셨나요? 캠 스터디는 이제 정해진 룰은 없었고요. 룰이 있다면 8시간 이상은 채우고 가야 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8시간 이상을 채우지 인증을 하지 않고 그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러면은 벌칙으로 기프티콘을 각 스터디룸에 쏘기. 오, 네. 좋네. 아니면 지각을 하면 기프티콘을 오. 이제 벌점제로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선생님 벌점 5점이 넘었어요 하면은 이제 기프티콘을 써야 하는 1,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써야 하는 그런 룰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항상 저는 거의 평균 10시간을 채우고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이 가까워서는 12시간 이상을 채우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셔서 항상 다들 저보다는 더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새벽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의 공부 시간을 보면서 또 자극을 얻는 나는 다음에 더 얼만큼 더 공부해야겠다 스스로 자극을 얻는 그런 스터디 그런 룰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논술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논술은 몇 월부터 혹시 준비를 하셨나요? 논술은 대부분 1월부터 개론을 하면서 강사분들이 시작을 해요. 저도 그래서 1월부터 같이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이 논술은 나중에 가서 하면 조금 더 힘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논술도 같이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개요도 작성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개요도 작성에 특별한 그렇게 팁은 없지만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건 이제 시험 밑에 보시면 배점란이 있어요. 그 배점란에 보면 3점, 어떤 거는 1점, 1점 이렇게 내용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항상 곱하기 3을 해서 3점이면 9줄 분량을 써야겠다. 내지는 1점이면 3점 내가 3점의 분량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점을 한 걸 3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먼저 원고지, 저희는 원고지로 했었거든요. 이제부터는 달라지겠지만 원고지에 3줄은 이 내용의 분량 그리고 9줄은 이 내용의 분량 이렇게 정해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했던 것은 서론과 결론을 길게 쓰지 않기 서론과 결론은 3줄 이상 넘어가지 않기 이렇게 하고 본문에 훨씬 더 치중한 그렇게 논술 내용을 썼습니다. 와, 정말 선생님은 체계적이시고 계획을 꼼꼼하게 짜시는 선생님이시네요. 곱하기 3을 해서 그것만큼 줄을 쓴다. 너무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논술 그런 강의도 들으셨나요? 아니면 독학으로 하셨나요? 제가 이제 2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해에는 강의를 들었고요. 두 번째 해에서는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 해에서 제가 논술의 방향을 충분히 익혔고 저만의 그런 논술 개요도 습관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 틀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나는 논술을 잘 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첫 해만 듣고 이제 듣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첫 해에는
19점, 20점 만점에 19점을 받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봤을 때도 20점 만점에 19점을 얻게 된 영광을 고득점자시네요. 네,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논술을 독학으로 가능할까요?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충분히 가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만의 그 습관이 잡혀 있으면 나중에 어떤 게 잘못됐는지 또 어떤 게 아쉬운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울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의 논술이랑 이 임용에서 요구하는 논술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논술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쓰기보다는 여기에서 원하는 답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읽기 쉽게 정리를 해 놓았는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보려면 강사분들이 어떻게 이런 포인트를 잡고 써가는지를 팁을 먼저 얻은 다음에 제 걸로 점점 맞춤식으로 만들어가면은 더 수월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독학으로 하시게 된다면 꼭 스터디를 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작성을 했고 내 답과는 어떻게 다른지 꼭 비교를 해보면서 자신의 답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논술은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채점하시는 분이 읽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점수를 고득점을 받는 비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꼭 현장에서 만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